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친정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 지나간 세월들이 떠올라서 매일 듣기만 하던 사연을 이렇게 용기 내서 신청해요.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엄마는 저와 남동생 뒷바라지를 위해서 가진 일을 다 하셨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던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죠. 엄마는 제가 혼자 객지에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현정이 네가 아무리 야무지다고 해도 이제 20살이야. 사회에서는 한참 어린 나이라고. 네가 아는 사람도 없는 데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왜 아는 사람이 없어? 내 친구들 중에 서울로 대학 간 애도 있고 회사 다니는 애도 있어. 어리다고 안 써주는 거 아니잖아. 난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를 안심시키고 서울에 왔지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대학 간 친구가 자기 삼촌네 회사를 소개해줘서 막내 격리로 들어갔는데 온갖 잡일을 하다 보니 서러울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다 접고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동생의 전화를 받으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곤 했어요. 누나 덕에 나 요새 옷도 사고 마음 놓고 애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 엄마도 누나 고생해서 어떡하냐고 말은 그렇게 해도 전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졌어. 아무래도 누나가 생활비를 보태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누나, 정말 고마워. 라는데 힘들게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낸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저처럼 계약직으로 일하는 다른 부서 선배 언니의 권유로 보험 설계사가 되기로 했어요. 당시 저의 입장에서는 몇 년을 다녀도 별다른 보장이 없는 경리직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일자리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밥을 샀죠. 친구는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다 이해해줬어요. 친구에게 인사차 밥을 샀는데 그 친구는 고맙게도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실무를 배웠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혼자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전 회사분들 통해서 실적을 쌓았지만 계속 아는 사람들한테 기댈 수는 없었어요. 회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서 주변 상인들이나 지인들에게서 정보를 최대한 얻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에게 맞는 보험들을 추천했어요. 시작할 때는 떨어지지 않던 입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줄 알게 되더군요. 거절을 당해도 점점 창피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자는 결심을 했죠.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힘든 일에는 진정성을 담아서 걱정해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제게 보험을 들겠다는 직장인들이 늘어났어요. 어차피 들어야 하는 건데 기왕이면 저한테 들겠다고요. 친구한테 소개받고 연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의 실적은 점점 좋아졌고 회사에서 격려금도 받고 동료들 부러움도 샀어요. 저도 제가 노력한 게 보상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저는 상사의 권유로 기업보험 쪽에 지원했어요. 원래 기업보험은 대졸 출신의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는 부서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할 수 있을지 뽑아줄지 걱정됐는데 그쪽 부장님이 제 실적을 보고 저를 뽑아주셨어요. 저는 거기 있던 직원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웠어요. 그러다가 꽤 탄탄한 기업의 보험 일을 맡아서 3개의 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를 보는 부서 사람들의 눈도 달라지더군요. 그때 특히 저를 눈여겨봤다며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차별 없이 대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보험 실적은 눈에 띄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과는 별 탈 없이 잘 지내더라고요. 김현정 씨는 역시 탁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특별히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라며 대답할 겨를도 없이 사람을 휘두르더라고요. 저도 보험일 하면서 사람 상대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 사람한텐 휩쓸리게 됐어요. 저 김현정 씨하고 잘해보고 싶어요. 저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남자친구가 같은 부서 대리면 사람들도 함부로 못할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밥 먹자고 해서 나온 자리인데 저는 당황스럽네요. 대리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몰랐고요. 다짜고짜 저한테 사귀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끈질기게 저에게 접근을 했고 실적이 쌓이자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졸인 저를 차갑게 보는 부서 사람들 속에서 저는 결국 그 남자에게 마음을 내주고 말았네요. 처음부터 저를 차별 없이 대해줬던 사람이어서 저도 점점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일만 하던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극장도 가고 교회에 있는 맛있는 집도 가면서 일하고 돈 벌어서 집에만 보냈던 단조로운 일상이 변했죠. 그게 나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내가 즐기고 노는 시간 동안 엄마와 동생은 고생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더 일에 몰두했고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보험 계약을 따낼지 더 많이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니 남자도 덩달아 옆에서 제 노하우를 보게 됐고 그 덕에 저와 남자는 한 번에 2회사씩 계약을 성사해서 나란히 이달의 사원이 되기도 했어요. 현정이 만나고부터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자. 라며 처음 저한테 다가왔을 때처럼 뜬금없이 결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처럼 펄쩍 뛰지는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 집을 생각하면 제가 결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자 집에서 저를 좋아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해?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셔서 외로운데 집에 사람 들어와서 잘 됐다고 하실 뿐이니까 마음 놔도 돼. 라고 자기만 믿으라는 말에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의지할 사람을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집에 인사하러 가서 만난 시어머니는 따뜻하진 않았지만 시원시원해 보였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암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집안이 어떻다 해도 돈 못 벌면 다 소용없는 거야. 돈 잘 벌고 시댁에 잘하면서 살면 누가 뭐라고 하니?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라는데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남자하고 똑같더라고요. 남자한테는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 왕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하더라도 크게 부딪히면서 살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엄마도 남동생도 제가 남자와 인사하러 가자 따뜻하게 맞아줬고요. 하지만 남동생은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서 남자가 볼 때는 믿음직하지 않다며 걱정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불안해하는 동생을 다독였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그만두거나 일반 부서로 옮기라는 압력이 들어왔어요. 결혼했는데 남편과 같은 부서이고 제가 집안일로 회사 행사에 빠지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당신이 정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전처럼 일반인 대상으로 해도 되잖아. 당신이 관리하던 회사들은 나한테 넘겨도 되고 우린 가족이잖아. 저는 제가 관리하던 회사들을 남편에게 모두 넘기고
일반 부서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관리하는 기업들이 늘고 접대도 해야 된다는 거였지만 저도 같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남편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사 동료였던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반 부서로 옮긴 다음부터 남편이 계속 제가 넘긴 거래처 중 여자 과장하고 다니는 걸 여러 명 봤다는 거였어요. 당시 저는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고민이 많을 때였거든요. 사흘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내 동생도 제대하려면 몇 달 있어야 되고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모셔오려고 해. 괜찮지? 우리 집에 모신다는 거 아니지?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나까지 불편하게 하지는 마. 내가 당신하고 사는 거지. 당신의 식구들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따질 거면 어머니 생활비도 당신 월급에서만 드려. 왜 내 월급으로 당신 어머니 생활비를 줘야 돼? 야, 또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냐? 너는 결혼해서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땡땡 기업 윤미정하고 보란듯이 돌아다녀?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가 보면 만나서 어울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건 내 자유야. 알았으니까 당신이 어머니 모셔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내가 누굴 만나고 다니든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곤 도로 집을 나가버리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게 더 기가 막혔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남자가 화통하고 성격 좋으면 여자들도 따르고 그러면 자연히 만남도 갖고 할 수 있는 거야. 넌 어떻게 조선시대 여자처럼 코리타분한 생각을 하면서 사니? 우리 재홍이가 너처럼 그랬으면 너 같은 애 만나기라도 했겠니? 애가 능력이 좋아 그런 걸 갖고 피곤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어떻게 그 사람 능력이에요. 제가 관리하던 회사들 넘겨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부서 옮겨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손 안 대고 코 푼 거라고요. 가족끼리 그런 걸 일일이 따지고 사니? 너 안 그렇게 봤는데 상당히 피곤한 사람이다. 아니, 시골에서 어수룩하게 자라서 순진할 줄 알았더니 아주 상여우야. 그리고 니네 어머니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괜히 우리 재용이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고. 어머니, 제 엄마고요. 어머니한테 사부인이에요. 말씀은 좀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한테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제 네가 날 가르치려고 드냐? 네가 그렇게 똑똑해? 시골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그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엄마를 모셔온 날 일이 터졌어요. 일단 안방에 이불을 깔고 엄마를 눕혔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하고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글쎄 남편이 그 윤 과장이라는 여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시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당신 그 말은 좀 이상하네. 이 집을 전세로 얻은 건 엄연히 내 이름으로 한 거니까 내 집이 맞지? 오늘 미정 씨하고 점심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특별히 시간 내서 대접하겠다고 한 거야. 어디 손님이랑 어머니 있는 데서 큰 소리야? 지금 엄마 와 계셔서 내가 말했잖아. 엄마 일단 집에 모신다고. 그리고 집으로 상의도 안 한 여자 손님을 데려오는 게 잘한 거야?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손님 있는 데서 시끄럽게 굴 거야? 예, 넌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라며 일방적으로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엄마는 아픈 중에도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어쩔 줄 모르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손님 방석을 꺼내간다며 저희 엄마 몸을 그냥 막 건너가다가 엄마 머리카락을 발로 밟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아유, 거추장스러워. 저리 좀 비키세요. 라더니 엄마 이불을 발로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이게 사부인한테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누가 이러면 좋겠어요? 다들 당장 나가요. 아니, 얘가 누구더러 나가라 마라 큰 소리야. 여기가 네 집이야? 전셋돈만 저 사람 돈이지. 이 안에 세간살이 다 내가 사왔으니까 내 거잖아요. 라며 저는 그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계속 전화로 자기 집이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그날 바로 원룸을 구해서 급한 대로 엄마를 모시고 집을 나왔어요. 그 집에서는 도저히 엄마를 편하게 모실 수도 없었고, 더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군대를 제대한 남동생이 그걸 알고서 펄펄 뛰며 그 집을 찾아갔는데, 글쎄 그 짧은 시간에 어디로 이사를 가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는 회사에서도 안 보였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이 그 여자 과장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표를 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의뢰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군요. 김현정 씨,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데요? 그냥 주소만 같은 집으로 돼 있었네요. 저는 그제야 이 모든 게 남편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적이 좋아서 기업팀으로 옮긴 저한테 뽑을 거 다 뽑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속에 분이 차올라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 제게 남동생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누나, 내가 친구하고 벤처기업을 할 건데 누나가 들어와서 우리 재무 상태도 봐주고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봐줘. 그래도 누나가 작지만 탄탄한 회사 경유도 해봤고 기업들도 상대해봐서 우리보다는 잘 알 거 아니야. 보험 같은 것도 어떻게 들면 되는지 봐주고. 그래도 더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아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건 걱정하지 마.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돼. 그렇게 저는 동생 회사에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하면서 옆에서 보고 들은 게 많아서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험 설계사 출신이고 고졸이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제 경험을 존중해줘서 일하기에 편했어요. 물론 동생이 공동 경영자라서 저에게 잘해준 것도 있겠지만요. 일을 하다 보니 욕심이 나서 방송통신대학 경영과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계 공부도 병행했어요. 동생 회사는 앱 개발을 시작하면서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계를 중심으로 경영에서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동생이 개발한 앱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기업과 계약을 맺게 됐고, 그 덕에 회사의 재정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리더군요. 남편과 살았던 3개월 정도를 빼면 그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만성질환이 많아서 쉽게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동생은 시간이 나는 대로 엄마를 모시고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드시고 싶은 것도 많이 사드렸어요. 니네가 이렇게 다 잘되고 편안하니까 엄마는 아픈 것도 다 나은 것 같아. 바람 쐬러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좋은 날이 오는구나. 엄만 이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며 저희를 안심시키셨지만 몸이 너무 약한 상태여서 저와 동생은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는 중에 동생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올케가 될 사람은 동생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 대표인데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가 만나게 됐다고 해요. 제가 결혼에 상처가 있어서 처음에는 경계를 많이 했는데 알면 알수록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동생 결혼식 날 저희 식구는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을 들러서 식장이 있는 호텔에 갔어요. 저는 엄마를 신랑 측 대기실에 모셔드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손수건으로 닦는데 발밑에 차가운 물이 확 닿더라고요. 놀라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 손을 씻다 바닥에 물이 튀긴 거였어요. 한복 끝이 물에 다 젖었지만 할머니 나이도 많아 보이고 왜 여기 계시지 할 정도의 차림이라 더 별말 안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너 현정이 아니냐? 나야 나, 네 시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이런 데서 만나는구나.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의 팔을 확 뿌리쳤어요. 제가 차갑게 쏘아보니까 전 시어머니는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봤던 충격에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진정이 안 되거든요. 밤에 잠 못 잘 때도 많고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동생 부부가 신혼여행 가는 걸 배웅한 뒤에 엄마와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앞에 튀어나왔어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하셨고 저는 엄청 화가 났어요. 이봐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다치기라도 하면 할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요? 라고 하니 전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덥석 제 손을 잡고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만 실수를 했나 보다. 안 다치셨으니 됐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나는 다시 만난 기념으로 같이 차라도 한잔 하자고 그런 거야. 저희가 왜 할머니랑 차를 합니까? 좋은 날 망칠 일 있어요?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가서 할머니 일이나 보세요. 일 끝났으면 집에나 가든가요. 라며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엄마와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제 사무실에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경영팀장으로 있었거든요. 직원들한테는 자기가 내 시어머니라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그 뻔뻔함에 이가 갈릴 지경이었어요. 네가 원래도 수완이 좋더니 여기서도 아주 잘 나가나 보다. 이제 좀 마음에 여유도 생길 줄 알았는데 전에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네. 너 찾겠다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 동생 덕에 출세했네? 어떤 얘기를 해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사람 부를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리 앉아봐. 내가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너도 같이 투자하자. 어때? 이거 다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야. 이봐요 할머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뭐? 좋은 투자처? 그런 데가 있으면 댁이 날 찾아와서 이러겠어? 어디서 또 사람 등골 빼먹으려고 수작이야. 내가 진짜 경찰 불러야 정신 차리겠어요? 라며 소리를 꽥 지르니까 밖에 있던 직원들도 놀라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굴한 표정으로 네가 예전 일로 속상한 건 이해한다. 그래도 나는 좋은 일로 찾아왔는데 이러는 건 좀 아니잖니? 너도 이제 부장씩이나 됐는데 좀 이성적으로 대화해보자고. 내가 부장 되는데 댁이 보태준 거 있어? 그리고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이 모양으로 차려입으셨나? 당신 성격에 돈 좀 만지면 이 꼴이 말이나 돼? 주렁주렁 달고 다녔겠지. 그리고 당신이 잘 살면 날 이렇게 보자고 할 일도 없겠지. 제가 화를 내자 직원들이 제 방 앞에서 웅성거렸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를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는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퇴근 후 집 앞에서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전 남편도 함께요. 당신 잘 지냈구나. 다행이다. 내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락할 곳을 몰라서 시간만 지나갔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집에 엄마도 있는데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까 당장 가요.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단단히 오해한 것 같던데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오해? 혼인신고도 안 해놨고 내가 나가자마자 집 팔고 사라진 인간들이 그게 할 말이야? 나 당신들 어떤 인간들인지 그때 너무 똑똑히 잘 봤으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라며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확 뺐더라고요. 이러지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하자니까 그래. 니네 잘 사는 거 우리도 다 봤다. 이제 전처럼 무시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같이 잘해보자는 거잖니. 맞아. 당신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신네 집이 뭐 볼 게 있었어? 당신이 능력 있는 거 그거 하나였잖아. 나도 그거 보고 당신하고 살려고 했지만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물이 확 쏟아졌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보니까 엄마가 집 담벼락 위에서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물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또다시 물벼락을 맞고는 집 앞에서 몇 발자국 떨어졌어요. 사부인, 제가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만 노여움 푸시고 저희 받아주세요. 장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했어. 이렇게 화나 있을 줄 몰랐어. 미안해, 응? 라고 하자 엄마는 양동이까지 그 사람들한테 집어 던지시고 이 뻔뻔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니네가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지. 뭐가 어째? 내 딸 등에 빨대 꽂고 살려다가 다른 여자가 지들 먹여 살릴 것 같으니 내 딸한테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바본 줄 알아? 당장 꺼져. 내가 경찰에 벌써 신고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그 말을 하자마자 경찰차가 저희 집 앞에 왔어요. 경찰은 제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을 경찰차에 태워서 갔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제게 몇 번 연락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동생은 화가 나서 법원에서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냈죠.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여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다고 해요. 전 남편은 공장에 나가고 시어머니는 허리 때문에 일도 못 하시는데 다단계 같은 설명회에 간 날 저와 만난 것 같더군요. 그런 걸 투절합시고 저를 또 끌어들이려 하다니. 참. 그런 일들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때 일들이 정말 다 꿈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조카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될 테고 그런 기대도 있지만 아직 결혼까지는 회의적입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